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슬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블렌디드 수업 현장 지원단 쌤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이나 블렌디드 수업을 운영하시면서 조그만 도움이라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제가 중3을 가르치고 있는 만큼 도덕 2 교과서에서 선정을 했고요.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일까라는 단원의 가상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 만들기라는 활동을 학생들과 블렌디드 수업을 하면서 했던 것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다 각자 자신만의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도덕교사로서 겪는 고충은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도덕은 다 아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착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열심히 할 필요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종종 듣고는 하거든요. 기타 여러 도덕 선생님들도 공유하는 경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라는 과목이 단순히 성적을 잘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적인 존재를 성장시키고 바람직한 시민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타인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일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과목의 활동들도 이런 맥락에서 선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감 선거권을 모든 고등학생에게 주자는 진보 교육감들의 주장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특정 정당이 18세부터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에 출마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해서 뜨거운 감자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학생들이 청소년기부터 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을 받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살 때 처음 어른이 되어서 투표권이 생겼을 때 마침 그때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 투표 용지에 있는 모든 이름이 다 제가 처음 보는 이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무조건 투표를 해라 라고 배웠지 모든 투표 그 용지에 있는 후보들의 공약을 알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표를 행사해라 까지는 배웠긴 했지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투표는 막상 하려고 갔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한 표를 주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막상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제가 도덕교사를 꿈꾸면서 굉장히 그 기억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기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덕교사가 된다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절대로 이런 부끄러운 기억을 만들지 않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미래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 내용인데요. 가상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 만들기라는 활동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등교 수업 기간에 4명이 모둠을 이루어서 활동을 해라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등교 수업할 때 이렇게 모둠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활동을 등교 수업 기간에 못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가치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탐구해보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이 지금 가치관을 형성하는 청소년기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지금 16살인데 향후 5년 이내에 투표권을 가진 성인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때 이제 자신들의 소중한 한 표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지금 이 활동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혼합해서 블렌디드 수업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략적인 수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단원명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일까 라는 단원이고요. 성취 기준은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이해하고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준법 의식을 길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에 의거한 수업이었습니다. 학습 목표는 국가와 국가 구성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의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였고요. 이 활동이 자신이 가상적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그러한 선거 출마 포스터까지 작성해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도덕교과와 미술교과와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저는 자기평가만을 활용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활동을 어떻게 운영하시느냐에 따라서 동료평가나 교사평가 역시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때 교과서나 선생님들이 쓰시는 학습지를 가지고 내용 학습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주지를 시킨 다음에 활동을 안내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했던 저의 어떤 부끄러운 경험 같은 것을 동기유발 기제로 삼아서 활동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격 수업 기간에 이제 모둠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모둠 편성을 이때 합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기간에 역시 작성할 활동지도 이때 다 배부를 해줍니다. 다음 주차가 돼서 이제 원격 수업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자신이 조사할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향하는 가치를 조사하고 선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끔 하고요. 다 정해졌다면 전에 선정한 모둠원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선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왜 그러한 가치를 선정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선정한 가치를 왜 선정했는지 이유를 작성해보고 구체적인 공약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 등교 수업 기간에는 자신이 만든 활동지 내용을 토대로 선거 포스터를 미술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완성을 시키면 되겠고요. 마지막 원격 수업 기간에는 패들렛에 자신들이 만든 활동지에 있는 공약과 포스터를 업로드하고요. 또 저희는 원격 수업 플랫폼으로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네이버 카페에 자기가 활동간 느꼈던 소감이나 자기 평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학생들이 지금 업로드한 패들렛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활동한 활동지를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 밑에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 일일이 다 타이핑을 쳐서 올린 모습입니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제가 우수해 보이는 작품들 가져와 봤습니다. 이 학생은 자유라는 가치를 선정했었어요. 근데 이 가치를 왜 선정했느냐? 자유는 인간의 속박 등과 관련되는 인간 존엄성과 직결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간섭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자유라는 가치를 선택했고,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정부 정책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국민 모두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나 정책을 막고 마지막으로 기본적 권리인 자유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친구의 선정한 가치는 평화인데요. 평화로운 삶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같은 것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타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에 있는 이제 이민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과 갈등을 해소하는,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끔 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활동지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요, 복지라는 가치를 선정했어요. 가치를 선정한 이유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질 높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약으로는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를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을 늘려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이들이 활동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을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로 꼽고 그 근거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아이들이 자유, 평등,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많이 고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많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조금 겹치지 않게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을 선정을 해온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저희가 활용하는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이런 식으로 소감문을 작성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느낀 점으로 5가지를 제시했더라고요. 어떤 나라가 행복하고 좋은 나라인지 고민해 보았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공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투표에서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 다음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국가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소감이죠. 이 학생 역시 굉장히 길게 소감을 작성을 해주었는데 요약하자면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내가 선정하는 가치를 토대로 이런 느낀 점이 있었고 다른 학생들이 선정한 다양한 가치들을 보면서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가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정의로운 국가들을 위한 여러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고 느낀 점을 적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평가를 운영하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께서 동료평가나 교사평가를 넣고 싶다면 동료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패들릿에서 아이들이 댓글로 자신이 질문하고 싶은 학생 하나를 선정해서 그 학생의 선정한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 활동을 추가한다면 그게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간에 타인이 선정한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상호작용이 촉진되고 또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촉진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도덕은 현실과 유리된 교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도덕이 생각보다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선거나 투표 등의 정치적인 활동이 그 전에는 어른들의 전유물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다양한 정치 활동에 학생 신분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이 열렸구나라고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굉장히 부족한 수업을 아이들이 겪으면서 학습에 대해 굉장히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업의 흥미를 다시 유발하게끔 하는 장점을 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우수하거나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 세특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교과 세특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등등 선생님들이 쓰고 싶은 내용 위주로 세특을 작성해서 아이들이 한 내용이 생기부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든 블렌디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힘드시죠?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바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이스톡에서 이슬찬을 검색해서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힘닿는 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